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등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놨는데요. 그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호창 입시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네 영역에서 26개 문항을 선별해서 내놨는데 이 문항 살펴보셨죠? 예, 검토해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킬러 문항 맞습니까? 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근데 풀어보면서 그 24년 그러니까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측됐던 문제가 네. 촉매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정말로 국어에서 국어에서 이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융합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화학의 아주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왜 빠졌나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개념들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전에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 거지. 뭐 EBS 교재에 나왔다든가. 교재에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빼고 가장 정답률이 낮은 쪽으로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더 확실하게 되는 게 뭐였냐면 네. 수학 문제였는데 네네. 이번에 수학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부분의 전문가도 그렇고 학생들도 28번 문항이 누가 봐도 킬러 문제였는데 예. 그건 킬러 문제로 하지 않고 네. 오히려 다른 문제들 학생들도 갸우뚱하고 저도 갸우뚱하고 이런 문제인데 왜 그럴까 봤더니 수학이 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죠. 예, 정답률이 낮죠.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정답률이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률이 낮으니까 이걸 킬러 문제다. 요즘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안 나오나 보죠. 예, 주관식 우리 저희들 때는 다양하게 나오죠. 주관식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보통.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여기 이제 더더욱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던 건 그 과탐 2가 다 이제 각 과목들이 다 킬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탐 2 문제는 안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까지 이제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과탐 2가 의무로 시험을 봐야 돼서 네네. 그래서 그걸 응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아예 그것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정답률이 되게 낮거든요. 이제 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어차피 과탐 2는 안 푸는 문제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지.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골라서 그 낮은 정답률에 꿰어 맞춘 듯한 인상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요거 나왔을 때 킬러 문항 공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측컨대 귀납적으로 정답률 낮은 것을 모아서 킬러 문항으로 낼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 자체가 합의된 정의가 없거든요. 지금 교육부 그렇죠. 안에서도. 이건 수용자의 측면이죠. 결과적으로 귀납적으로 정답률 낮은 거를 킬러 문항으로 묶어서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직접 검토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소동 내지는 사달이 났던 게 아니 육모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대통령이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해라 라는 지시를 작년에 했던 문건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밝혀지긴 했어요. 여쨌든 6월 모의고사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킬러 문항이 또 나왔다. 특히 국어, 비문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국어 만점자 수가 작년 육모가 59명이었는데 올해 육모는 1,492명이라는데. 대부분이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시 업체에서도 평이했다. 그러니까 이 평이한 걸로 이소동이 난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뉴스도 봤는데 저는 사실 지금 정답률을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35%가 되는 게 정답률이 35%가 되는 게 킬러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 국어는 제가 그냥 생각입니다. 아마 네. 나오면 정답률이 나오면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네. 20% 이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걸 이건 킬러 문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EBS에서 한 걸 보면 15%짜리 문제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예. EBS에 이건 뭐 통계 이거는 뭐 전수조사는 아니고 예. EBS에서 조사한 그런 15%가 있는데 15%짜리가 하나 있긴 한데 나머지는 다 20% 이상인 그렇죠.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럼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냐?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문서에. 그냥 딱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기가 찜찜했는지 소위 킬러 문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활용해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를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 예. 이번에 발표한 킬러 문제는 전부 다 공교육 내에서 출제됐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교과 과정 안에서. 예, 교과 과정 안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사실은 오히려 더 혼동을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수학에서 이야기할 때 2가지 이상의 개념을 썼다. 이게 과연 공교육에서 벗어난 건가라는 게 의심이 좀 들고요. 지나치게 어렵다 뭐 이런. 예.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실수를 했어. 그건 내 문제잖아. 이제는 내가 실수를 하는 문제를 왜 내냐야. 킬러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매우 주관적이고 국어로 가면 더더욱 이제 그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그 왜 이게 킬러인가에 대한 해설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다. 뭐 경제 문제, 과학 문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게 그걸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이제 이걸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일반인들이니까 제가 쉽게 이해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투르크메니스탄에 사는 남자와 아이슬란드에 사는 여자가 둘이 연애를 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여름에 만나자고 했다. 자, 이 두 사람은 언제 만나자고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이슬란드를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너무 어렵다. 이거 미국으로 바꾸고 이거 중국으로 중국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야기된 게 고차원적인 추론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그 신 변호사님한테 정말 고차원적인 추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나이가 50인데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살이 어려요. 오빠는 엄마보다 20살이 어립니다. 자, 그런데 오빠보다 나는 2살이 어려요. 자, 그럼 나의 성별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죠. 그렇죠. 야, 이 고차원적인 추론을 잘 하네요.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잖아. 계산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오빠라는 게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건데 이걸 고차원적인 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꼼꼼하게 읽지 않은 학생은 나이만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제가 그리고 이제 갑자기 훅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문제를. 그러죠. 이런 문제들. 영어는 좀 더 심각한데요. 영어는 이야기되는 게 교과서보다 긴 지문. 이거 킬러 문제다. 그다음에 이중부정을 사용했다. 이거 킬러 문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중부정을 안 하지만 영어는 이중부정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킬러 문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수능에서는 무슨 손흥민은 필요 없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뭐 어떤 게 킬러 문제인가를 생각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참. 자, 킬러 문항으로 제시된 문항 가운데 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당일 EBS 교재와 연계한 문항이라고 밝혔던 문제입니다. EBS 교재와 물론 EBS 교재를 안 보거나 또는 뭐 예전식으로 공부했던 학력고사 세대들은 사실은
그 국어 비문학 지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대체로 EBS 문항과 연계돼 있거나 한다고 하는데 그럼 EBS 문항과 킬러 문항이 연계돼 있으면 EB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제가 보니까 2022년도 한 문제를 빼고 킬러 문항 26문제 이번에 제시한 것 중에 국어에 해당된다면 어쨌든 그 EBS 연계 지문이 아닌 건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다 EBS 연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사교육 카르텔은 EBS 카르텔인 거죠. EBS는 공교육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EBS의 교육을 EBS를 강화하고 또 유료 강좌를 무상으로 뭐 1년에 뭐 60만 원, 70만 원 줘야 되는 중학생 대상 뭐 프리미엄 강좌 이런 거를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EBS 수신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EBS 역할을 계속 더 주고 수신료는 작년에 한 20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수신료를 이렇게 분리징수하면 아마 한 60억 정도, 30억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EBS 수신료가. 어떻게 하지? 자, 그 다음에 사교육부 줄이기 위해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애고 공공 입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킬러 문항 배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제를 사실은 계속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킬러 문제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그게 큰 뭐 무슨 이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킬러 문항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아마 이재명 그 야당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마 킬러 문제 좀 줄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저도 알고 공약 사항 있어요. 중에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학원연합회에서도 킬러 문항 줄인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대환영의 성명서까지도 낸 걸 보면 사실은 킬러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걸 막 반대하고 이런 킬러 문제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입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타 강사도 사실 그걸 반대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 너무 당황스럽다. 애들만 불쌍하지 이 말 한마디 한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뭐 완전히 언론에 그러다가 지금 당하셨죠. 이제 거의 난리가 났는데 킬러 문제가 어떤 게 킬러 문제고 그리고 언제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뭔가 바꾸는 것을 뭔가 그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이런다면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게 진짜 킬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럴까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 왜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걸 바꾸는 것일까? 킬러 문제 1번. 그리고 킬러 문제라고 하는 이 킬러 문제는 도대체 뭔가라는 거 킬러 문제 2번. 너 누구냐? 그리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그 말은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나라라고 하는 건 그 의도가 뭘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쌀로 밥 짓는 얘기잖아. 공교육 과정 안에서 교과 과정에서 내라 이 얘기는. 이게 아마도 올해의 킬러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부여잡고 풀어야 되는 킬러 문제인데 정답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우리 학생들 쪽으로 조금 좁혀서 들어가 볼게요. 그 수험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준 킬러 문항을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를 뭐 학원 강사 한 분은 친윤 문제를 우리가 많이 내주겠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킬러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이 대단히 분분한데요.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킬러 문제를 내지 않고 변별력을 내겠다라고 하는 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잘 감이 안 와요. 이번에 킬러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떤 부분들에서 킬러 문제였고 아니었는가라는 건데 학생들의 혼동은 매우 심해지겠죠. 아마 학생들이 지금 뭐 준 킬러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게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올 것인가 아닌가는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제 방식을 고도화하고 진정성을 다하면
예. 킬러 문제를 배제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죠. 예,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능의 기조를 바꾼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던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네. 아마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역사상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능의 기조를 바꾼 건 포항 대지진 때밖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 일주일 연기했던 네, 그렇죠. 거? 연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에 이렇게 바꾸는 건 사실은 자연재해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고3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이게 대통령의 말씀이 자연재해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은 크죠. 예, 자, 사교육 이권 카르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교육 예, 예. 이권 카르텔 이 논리 구조는 이런 것 같아요. 예. 킬러 문제를 내면 예. 사교육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거기서 돈을 많이 사교육 그 일타 강사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386들이고 그 386들이 민주당에 돈을 뭐 후원한 거 아니냐. 이거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을 종합해 보면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예. 이런 이권 카르텔이?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 킬러 문제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원은 대한민국에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킬러 문제라고 되었던 과탐2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 현강 강의를 열었다가 예. 그랬다가 사실은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인강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킬러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예, 이게 뭐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 1분 정도 채 안 남았거든요.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그래도 입시 전문가로서 짧지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좀 더 성찰적인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일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100년 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조선인들이 탓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인들을 때려 죽였었는데 이제 100년이 지난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책과 연구를 하기도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성찰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 입시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 문제들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것이 난이도의 문제다 혹은 사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리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학생들의 권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해달라. 예, 좀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알겠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김호창 입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